이게 위치 맞아? 삐뚤어져 있거나 그렇진 않아? 아니, 너는 그런데 좀, 그렇게 좀 삐뚤어졌다는 생각 안 들어? 그렇지. 자, 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산하고 산성, 그 다음에 염기성. 이 산성과 염기성은 같이 가주면서 누구까지 이어가 주시는 게 좋으냐면 바로 중화반응까지 바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4단원의 꽃이라고 하는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까지도 쭉 이어가 주셔야지만 스토리가 구성이 되어지고 이번에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겠구나가 돼야 되고 이 단원만큼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만 뭔가 그림이 조금 그려지고 좋은 점은 1학년 입장에서는 2학기 시험 범위도 돼요. 직결적으로 가야. 근데 거기서 내신에서는 아마 1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는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원파트에서 끌고 내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그래왔고 2학년 입장에서는 얘가 2학기 다이렉트 시험 범위가 되어지고 이걸 수능 때까지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꼭 가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산성과 염기성 정의를 먼저 가주셔야겠죠. 정의를 보게 되면 꼭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여기선 조건을 굉장히 중시해 줘야 돼요. 조건이 무엇이냐면 수용액 상태. 수용액 상태라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면 물에 녹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queous solution에서 AQ를 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물에 녹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산성일 경우에는 수소의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에 녹아서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는데 물에 들어가서 바로 이 아이를 내놔요. 누구냐면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염기성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산과 염기를 어떻게 했냐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지고 뭐 뒤에 가서 다시 하겠지만 그러면 중화반응은 여기에 왜 끼어드나요?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중화반응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하여 무엇을 만들어내?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을 우리는 즉 다시 말하면 산성하고 그 다음에 염기성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을 우린 중화반응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산성, 염기성, 중화반응은 세트로 묶여주셔야만 된다라고 봐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성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들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일단은 관련된 용어 먼저 하고 성질 들어가고 종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관련된 용어 중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온화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 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도성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이라는 말도 같이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이온화라는 말의 뜻은 실제로 너희들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간과하지만 나는 간과를 하지 않는 것 중에 이 이온화라는 게 문제 풀 때 굉장히 첫 스타트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 이게 어떤 거냐면 이온화라는 말은 수용액 상태에서 물에 녹은 상태 E에서 어찌 되어지냐면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는 현상을 우리는 이온화 상태가 되었다, 이온화가 되었다라고 해서 주로
이온 결합 물질들이 그렇다라는 거. 이온 결합 물. 왜냐하면 이온 결합이라는 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거든. 그래서 이온화되었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이걸 그대로 이어가 본다라면 이어가 볼게. 산성이 있어. 이 산성이 어찌 되어질 거냐면 물에 녹을게요. 녹게 되면 어떻게 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뉠 거예요. 그때 여기에 양이온은 누가 돼? 수소 양이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음이온, 산성이 물에 들어가서 양이온과 음이온 나누는데 얘가 누군지 몰라. 바뀔 수 있거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산의 음이온이라는 말을 써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염기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가보도록 하십시다. 염기성이 어찌 되어질 거냐면 물에 녹을게요. 수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뉩니다. 그때 그 누구냐? 음이온이 얘가 나오면 염기성인 것이야. 그 다음에 얘가 또 누구 염기에 양이온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 그러다 보니까 요거끼리 요렇게 요 아이를 살짝 묶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중화 반응이 될 수 있는 거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랑 염기의 양이온과 산의 음이온이 또 만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서 무엇이 만들어져? 결합을 하면 물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종류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얘 이름을 그냥 염이라는 말을 쓰기로 할게요. 염이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하다 보니까 이온이 총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나뉠 때 총 4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이렇게들 써. 반응에 어떻게 한다? 참여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알짜 이온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얘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반응에 참여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는데 쳐다만 본대, 구경만 한대 라고 해서 이름을 우리는 구경꾼 이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다 살짝 별표를 칠게요. 난이도가 낮을 때는 주로 알짜 이온을 갖고 풀기 하고요. 난이도를 높인다라고 쳤을 때, 즉 어디냐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문제를 접근할 때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구경꾼 이온이 생각보다 많이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얘를 갖고 출발을 해서 얘를 알아내는 거지 얘를 갖고 알아내는 경우는 난이도가 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온화까지 잠깐 끊었다가 또 가도록 할게요.